오늘 여러분 또 하나 드린 것이 우리 지난 일요일 벌써 지지난 주네요. 진짜 한 주를 넘어갔구나. 그 탁발법회에서 우리 의논한 이야기 우리 건훈 회장님께서 이제 그 회의록 작성해서 올려주셨기 때문에 다 보셨을 거고요. 그 내용의 범위 안에서 제가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 이래서 글을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좀 보시고 제가 좀 잘못 정리한 부분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의 법인화 추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3월 탁발법회 및 법우간담회에서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 이름을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위 사찰인 해피법당으로의 역할보다 근본불교, 초기불교 공부, 교학과학의 수행의 구심점이 되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끌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에 우리의 중심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보시죠. 역사적 소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 좀 공개적으로 공개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불교의 중흥은 다른 종교, 철학, 과학 등에 견주어 우월한 1.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석과 그에 따르는 2. 보멸, 즉 행복한 삶의 실현 방법의 제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때 그것이 경쟁력이 되어 1등 불교를 건설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과 평화 그리고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 몇 번 좀 말씀드리는 거죠. 불교가 어쩌다 보니까 경쟁력을 상실했어요. 어디에 견주어 경쟁력이 없냐면 다른 종교, 그리고 요새는 종교 말고도요 철학이라든가 특히 뇌과학 같은 거를 앞세우는 과학이라든가 이쪽에서 어떤 딱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불교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 입장을 딱 제시해가지고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의 문제 제기를 방어해내지 못하는 형편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런저런 공부 자리를 좀 참석하다 보면 어떨 때는 진짜 이럴 수가 있을까? 불교를 전공한다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불교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종교나 철학, 과학에 대해서 우리를 드러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자주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요,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이런 개념에서 볼 때 불교가 자력 종교다라는 것은 불교 진짜 다 알잖아요. 그런데 불교가 겉으로는 자력을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타력적인 타력 신앙을 하다 보니까 표리가 부동한 이런 종교가 되다 보니까 다른 종교하고의 경쟁에서 저러니 다른 종교는, 불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대부분이 타력 종교니까 열심히 기도합시다라고 공개적으로 기도로 밀고 나가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래도 겉으로는 자력 종교를 표방하면서 무언가 속으로 타력하는 이 점에서 타력 종교의 측면에서는, 타력 신앙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력 종교를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렵죠.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앞서기가 어렵다고요. 타력의 측면에서. 그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이 설하신 불교는 겉과 속이 동일하게 잘
자력 종교이기 때문에 타력 종교화 되어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변질된 영역을 되돌려서 자력으로 이끌자라고 하는 것이 답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자력 종교라고 하는 이 측면, 불교의 고유 영역이죠. 이 고유한 영역에서 자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삶에 대해서 삶의 문제를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경전이 말하는 자주법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라고 말하는 이러한 자력적인 힘에 의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은 12연기 이래가지고 우리 삶의 현실을 섬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랜 세월을 두고는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이런 자력 종교의 영역에서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신 이 부분들이 좀 가려져 버렸어. 그러다가 보니 그런 가운데에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가운데에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삶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수준이 아주 높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력 종교의 영역, 삶에 대한 이해, 이 측면에서 철학이나 과학자들이 불교를 공격하는데, 불교학자 중에 출제가를 막론하고 불교학자 중에 철학과 과학의 공격으로부터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해가지고 불교가 이렇게 삶을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우리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겉과 속의 표리가 무등함에 의해서 경쟁이 밀리고, 철학과 과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야말로 고유의 경쟁력을 드러내지 못해가지고 경쟁에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불교가 3등 종교가 되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경쟁력을 회복해가지고 1등 불교를 건설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냐.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결국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끌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 내용으로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석과 그에 따르는 고멸, 즉 행복한 삶의 실현 방법의 제시, 고와 고멸이고 12연기와 8정도고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역사적 소명으로 해서 공부의 중심에 두기로 하는 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아무튼 불교의 중흥은 그것에 의해서 와야 돼요. 자, 이 시작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45년의 가르침에 근거해야 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완전한 스승에 의해 설해진 완전한 가르침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질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불교가 1등 종교였듯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불교가 인도를 장악했던 것은 그 짧은 시간에 부처님과 부처님이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서도 불교는 설하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와 만나줘야 1등 불교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29세에 출가하여 35세에 부처를 이루고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로서의 45년간 기록이 모아지고 변형 없이 전승된 1차 결집 경장, 율장에서는 비구 위반가, 비구니 위반가가 있고 경장에서는 사보니까야가 있죠. 이런 1차 결집 경전을 공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 위에서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의 기법으로 접근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찾기는 1. 삶의 메커니즘 구명,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석, 12연기, 마음은 무엇일까? 윤회의 진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삶의 메커니즘 구명으로서 해석해냈고요. 2. 경전대로 수행하기,
고멸, 즉 행복한 삶의 실현 방법은 8종도 우리가 수행의 지도를 그려냈죠. 그리고 수행의 기법이 영전 그대로 우리가 찾아내서 정리를 했죠. 이런 삶의 메커니즘 구명과 경전대로 수행하기에 의한 이런 두 가지 측면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현재까지 거두었는데, 아마도 붓다고사 스님 이래 1600년 동안 감춰졌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한 쾌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이야기는 우리 하여간 부처님은 상과 수가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부풀려져 가지고 찌따가 되어 가지고 가래가 되고 이런 삶의 중심자리를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붓다고사 스님이 1600년 전에 어떤 실수를 했어요? 찌따의 작용이 상과 수다라고 이 중요한 기준을 거꾸로 해석하는 바람에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우리 삶의 중심자리, 저 내면의 영역이 이제 감춰져 버린 거죠. 1600년을 그렇게 온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자,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자라는 노력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측면의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이것은 붓다고사 스님 이래 1600년 동안 감춰졌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한 쾌거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성과는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비고 뚱야디파 해피스님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해피법당 해피설법회 근본 불교 학교가 거둔 성과입니다. 그동안 우리 이름이었던 거죠. 때문에 이제 더 효과적이고 폭넓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자, 요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제 한 가지로 더 효과적이고 폭넓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그리고 그 내용이 2600년 전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의 가르침으로 완전하게 가닿기 위해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되고자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 해피법당 해피설법회 근본불교학교, 우리가 이제 작년에 근본경전연구회를 설립을 했지만, 그러나 그동안 공부의 과정은 저 한 사람이죠. 해피스님이라는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쨌든 앞장서가지고 끌고 온 과정이에요. 그래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1600년의 기간 동안 감추어져 있던 영역은 되돌려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공부가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고, 그야말로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던 그때의 가르침에 완전하게 가 닿아야 그것이 그야말로 가르침의 진정을 찾는 것이고,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과학이 문제를 제기해도 우월한 경쟁력으로 1등 불교를 실현하는 그 길인 거죠. 그래 이제는 1600년을 넘어서서 2600년 전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그 시절에 직접 닿아야겠다라는 참으로 커다란 목표를 세우고 그러한 일을 해야겠다라는 목적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가 아니라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일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설명했죠. 그리고 근본불교, 초기불교를 전공하는 출제가의 여러 학자들이 함께하여 서로의 능력을 보태면 이러한 성과는 오래지 않아 우리에게서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 세계불교의 중심은 한국으로 옮겨가질 것입니다. 자, 1600년을 되돌리는 일은 어쨌든 저 한 사람의 힘으로라도 왔어요. 그런데 2600년을 되돌려서 부처님에게 닿자라고 하는 이 일은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뛰어나다 그래도 불가능한 걸 거고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이제 정말로 불교를 전공하는 출제가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일에 함께 해주는, 함께 해서 힘을 합쳐 나가면 사실은 오래지 않아가지고
2600년 전 그 시절로 이 불교가 되들려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부처님 가르침이 한국에서 풀어졌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세계 불교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오게 되는 것이다. 꿈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실현할 수만 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요새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영어 배우고 그 위에 빨리 배우면서 뭐 스리랑카고 옥스퍼드고 유학을 가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한국에서 해석되었다 풀어졌다라고 하면 스리랑카의 젊은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 젊은이들이 부처님을 만나자라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가르침이 풀어지는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한 일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역사적인 소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소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는 근본경전연구회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업으로 논문집 근본불교 가칭을 창간하여 근본불교 초기불교를 전공하는 출제각의 여러 학자들이 함께 집중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제도권의 학자에게도 제야의 학자에게도 공부의 기준 위에서 자유롭게 연구하고 그 성과 논문을 등재할 수 있는 열린 자리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를 법인화하고자 이제 서둘자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이제 근본불교라는 논문집을 창간해가지고 근본불교, 초기불교를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 제도권에 있는 분이든 사실은 우리 법원님들처럼 제도권 밖에 있는 제야의 학자들이든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가는 이 노력의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논문집을 통해서 만들어야겠다. 요것이 사실은 앞에서 제가 그렇게만 했죠. 근본불교, 초기불교 공부의 구심점이 되자라고 말하는 그 의미죠. 물론 이런 일은 재정적 뒷받침을 필요로 합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의 공부에 동참하고 계신 법우님들과 아직 공부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이런 시도에 공감하는 불교 신자 여러분들의 참여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후원 보시기자 같이 알려드렸고요. 우리의 중심은 근본불교, 초기불교 공부의 구심점이 되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끌어야 하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변질과 기복에 따른 경쟁력 상실에 의해 다른 종교, 철학, 과학의 공격에 속수무책 밀리고 있는 한국불교에게 경쟁력 회복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부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이제 한국 불교가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 할 때가 되었다. 비장의 무기는 바로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주목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우리의 이런 시도가 철학, 과학과 견주기 위한 어려운 공부에만 치우치는 것은 아닙니다. 가르침의 진정은 복을 구하는, 그러니까 요 앞에서는 변질과 기복,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여기 가르침의 진정은 복을 구하는 이래서 구복이라는 표현을 썼죠. 일반의 신행에도 확실한 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주 불교 방송에서 일요일 오후 10시에 50분간 방송되는 해피스님의 새 출발 법회는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에 의해 설해진 실제로 복을 만드는 방법이 쉽지만 어긋나지 않는 공부를 통해 찾아져 제시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견주어 우월한 복된 삶을 실현하는 신행의 방법 또한 이런 공부에 의해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행의 실천이야말로 한국 불교 중흥의 완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 의미 가지고 적었습니다.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드러내자라고 해서 논문이만 쓰고 있고 이러면 좀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옛날 북파불교 시대를 연상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쪽에 치우친 심오한 영역의 공부만을 해나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이 찾아져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쉽지만 어긋나지 않는 이 공부를 통해서 노력하는 만큼 복을 만들어서 쌓아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그러한 끝에 죽으면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복을 만드는 이 신행으로 펼쳐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몇 사람만이 모여가지고 가르침의 진정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해피 스님의 새 출발 법회가 지금 지향하는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통해서 실제로 복을 만드는 신행, 이것이 결국은 한국불교 중흥의 완성이다. 논문을 만들고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가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결국은 한국불교의 정말 천만 이천만 말하는 이 많은 불자들이 더 이상 변질되고 기복에 치우친 이런 왜곡된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복을 만드는 구복의 측면에서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는 실제적인 공부,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많은 불교 신자들의 삶이 참으로 향상하는 이러한 것이 한국불교 중흥의 완성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까지를 제가 표현을 한 거죠.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한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앞선 공부의 과정을 통해 1. 삶의 메커니즘 구명과 2.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미 거두었기 때문에 이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해피법당이 근본경전연구회를 만들었다고 해도 한국불교 안에 뭔 존재감이 있다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국불교 중흥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이런 얘기가 타당하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규모는 외형은 불리지 못했다 해도 분명한 한 가지는 있어요. 분명히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해서 경전대로 수행하기라는 이 성과, 이러한 성과에 의해서 1600년의 문제 상황을 해소했다라는 현재 거둔, 그야말로 앞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과를 거둔 거예요. 누가 지금 시작해가지고 2600년 전 부처님한테 다으러 가자라고 하면 16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1600년을 거슬러 갔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한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쓴 겁니다. 자, 공부와 후원고시의 양면에서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해피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자는 게 설명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길어졌네. 우리가 근본경전연구회를 이제 완전 1년 전에 설립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화를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하고 함께하는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제가 좀 이 글을 적는데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거나 보완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럼 보완해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